안녕하세요, 대익입니다. 제가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. 제가 서울에 아파트를 제 자가로 마련해가지고 느낀 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, 이게 좀 뭐 다른 유튜브에서도 많이 뭐 이런 얘기 나오죠. 뭐 서울에 또는 뭐 자기 집 마련하고 느낀 점. 저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조금 더 완전히 저 개인적인 느낀 점으로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. 또 일반적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. 사실 내 집 마련한 것에 대해서 그 뭐 솔직히 제대로 얘기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거든요. 뭐 진짜 막 1시간이라도 썰을 풀 수 있고 되게 무궁무진한 주제가 많은데, 오늘은 그런 거 좀 다 쳐내고 제가 그냥 기억나는 거 한 4가지 정도로만 한번 압축해봤어요.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보이시죠? 서울 자가로 내 집 마련하고 느낀 점. 먼저 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면요. 제가 그 제 아파트를 마련한 시기는 그 2021년 4월쯤이었어요. 이제 뭐 물론 그 사기 위한 무궁무진한 준비 계획과 뭐 그런 게 있었는데, 그때 제가 그런 거 그냥 다 생략하고, 여러분 아시나요? 2021년 4월이 어떤 시점인지? 그 아파트가 이제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시기였거든요. 급한 마음에, 다급한 마음이죠. 그래가지고 후딱 준비 다 짜고 전략을 짠 다음에 바로 뭐 대출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, 당시 제 나이는 32살이었습니다. 뭐 만으로 이런 거 말고 그냥 한국 나이로 32살에 그 비교적 일찍 산 거예요.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일찍 샀죠. 물론 저 혼자만의 힘으로 산 건 아니고요. 뭐 그러니까 엄마의 도움을 또 조금 받았고 뭐 그렇긴 했었는데, 뭐 이것도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, 어쨌든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고점으로 치달았을 때 제가 집을 샀어요. 그 이 집 사기 전에 직전 거래가 대비 제가 8천만 원이나 높게 이 집을 제가 산 거거든요. 그러니까 결코 저도 싸게 사진 않았습니다. 그래가지고 다행히도 뭐 그때 금리가 조금 저렴해가지고 저는 뭐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사긴 했는데, 어찌됐든 간에 뭐 저도 연끌을 했죠. 근데 뭐 메인 주제는 이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내 집 마련하고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. 진짜 제가 내 집을 마련하고 이제 2년 정도 시간이 흘렀거든요. 솔직하게 느낀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이게 가장 중요했어요. 어떤 느낌이었냐면, 인생의 가장 큰 재테크를 끝마쳤다는 느낌이 굉장히 크게 들었어요. 무슨 말이냐면은, 그러니까 뭐 제가 아파트를 사고 나서 보니까 뭐 재테크가 방법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. 뭐 주식도 있고 뭐 부동산도 있고, 그리고 또 뭐 이것저것 뭐 돈을 버는 방법이야 뭐 많은데, 또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. 저는 그거를 막 잘 포기를 못하는 성격이었는데, 집을 사고 난 이후부터 정말 인생의 목표의 한 80~90%가 쑥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. 그만큼 굉장히 엄청난 안정감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? 제가 이제 감당만 할 수 있으면은,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크게 막 엄청나게 더 이상의 고민은 들지 않는 거예요. 왜냐면은 제가 옛날에 뭐 돈 모으고 뭐 했었을 때는 이걸 어떻게 돈 굴려볼까, 이걸 어떻게 해볼까, 막 별의별 생각 다 해보면서 나는 뭐 내 집 마련 할 수 있을까, 아니면은 뭐 나는 재테크를 잘 할 수 있을까, 나는 뭐 배운 게 다 경제 이쪽인데 나는 과연 뭐 잘 할 수, 막 그런 뭐 근본적인 물음이 있잖아요. 물음을 가진 채 제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도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. 그런데 내 집 마련하고 난 이후부터는 정말 네, 인생의 재테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느낌이었어요. 그만큼 부동산을 구매하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, 또 서울에서 제가 제 앞으로 계속 거주할 집에서 제가 내 집 마련을 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물론 샀을 때는 투자 목적이 한 절반 정도 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집값이 막 이제 침체기잖아요. 그러니까 투자 목적에서 거의 풀타임으로 내 집 마련으로 그냥 의의를 두고 있기는 하는데, 처음에는 투자 목적이었습니다. 근데 뭐 어쨌든 계속 제가 살아도 될 만큼의 환경과 그런 조건을 저는 갖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, 막 이렇게 막 어디 더 투자해야 되거나, 아니면은 막 반드시 이사해야 되거나, 아니면은 더 좋은 데로 해야 되는데, 이런 생각이 정말 1도 안 들어요. 왜냐면은
뭐 정 안 되면 난 여기서 눌러 살면 되지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거든요. 물론 그런 마인드로 고려를 해서 이 집을 선택한 거기도 했고, 그래가지고 뭐 엄청나게 뭐 신축이거나 뭐 그런 집은 아니지만 오래됐고 그렇긴 했지만 평수도 뭐 엄청나게 좁거나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정말 실거주 목적으로 굉장히 내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런지 이제 뭐 돈을 모으거나 뭐 재테크를 하거나 앞으로도 뭐 어느 정도 투자를 이렇게 목표로 했을 때 상당한 여유를 가지게 됐다라는 게 내 집 마련을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. 물론 제 인생의 목적이 절대 이것은 아니에요. 뭐 글 쓰는 것도 있고 뭐 또 취미도 제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하고 싶은 것도 여전히 많은데, 그 여전히 많은 취미 생활을 굉장히 안정된 기반 상태에서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내 집 마련하고 첫 번째 느낀 점입니다. 그게 있고요. 두 번째는 내 집 마련하고 저는 바로 커리어를 포기했습니다. 그게 무슨 말이냐, 사실 저 지금 마트에서 일을 하지만 제 전 직장은 기자였었어요. 여기 보이시죠? 카메라 들고, 그렇다고 뭐 대단하거나 엄청 뭐 유명한 그런 기자는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카메라 들고 뭐 이렇게 인터뷰도 따고 하는 기자였거든요. 보험 전문직 기자로 뭐 짧게 일을 하긴 했었는데,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거기서 정말 오래 일할 줄 알았어요. 그 욕심나는 직업이었고, 또 저도 거기서 커리어를 이번에는 어떻게든 제대로 살려보고자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. 기자로 들어간 게 이제 30살 끝물에 들어갔는데, 나중에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나이 때 느끼는 사회적 위치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. 내가 그래도 이제는 그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직업이 있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 원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러는 와중에 다시 취업을 고려해가지고 운 좋게 기자로 좋게 취업을 했는데, 그렇게 해서 내일 체험도 막 신청해가지고 정말로 막 스트레스 받았지만 열심히 일을 하려고 했었죠. 더 내 꿈을 더 펼쳐보고자 고민도 많이 했었고, 그런데 이제 그 상태에서 어쨌든 집을 마련하고 바로 그만뒀는데, 그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. 가장 크게 작용했던 건 뭐였냐면, 물론 스트레스도 있었죠. 일하면서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받은 것도 있었지만, 그거보다는 생각보다 저라는 사람이 출퇴근 거리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. 그러니까 저는 뭐였냐면, 내 집 마련한 이후부터는 나는 무조건 일하는 회사는 집 근처여야 된다라는 그 저만의 확고한 생각이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맨날 저희 집이 이제 노원구 쪽인데, 노원구에서 맨날 종로, 강남, 여의도 이쪽으로 출퇴근하는 게 너무 빡센 거예요. 그리고 너무 힘들고 너무 막 지쳐가지고, 물론 그 전에서도 직장이 계속 그런 위치였었어요. 그때도 막 너무 힘들고 출퇴근 거리에 대한 부담을 느끼곤 했었는데, 어떻게든 참았는데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고 어쨌든 저는 이거를 계속 이제 가져갈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출퇴근은 나한테 편해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. 그러면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였느냐, 말 그대로 강남, 여의도, 종로 이런 데 직장을 잡으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면서 겸사겸사 하면서 커리어를 포기하고 그냥 생계형 직업을 갖더라도 내가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고 그 일을 하면서도, 그 돈을 돈대로 벌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잡을 찾자,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것저것 직업 보려다가 마트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. 이유는 거기서 대단한 커리어가 있겠어요. 그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가깝고 돈 또 따박따박 잘 주고, 나머지 시간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간섭받지 않으니까 약간 알바 같은 느낌인데, 이제 어쨌든 사대보험 다 띄고 하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. 그래서 제가 말한 게 커리어를 포기했다. 제 나이 때가 이제 그 커리어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거잖아요. 저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다 회사에서 대리 직급이나 아니면 사무직에서 다 어쨌든 그렇게 누군가를 만나면은 그래도 이렇게 회사원입니다 할 수 있는,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인데, 저는 사실 그걸 포기한 거거든요. 그거에 대한 고민이 그때는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, 어쨌든 제가 커리어를 포기했을 만큼 내 집 마련이 주는 이점이 저한테는 굉장했었어요. 내가 감히 커리어를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느낌을 주었고, 지금도 그렇게 해서 무난하게 이렇게 일 끝나고 유튜브도 찍고, 그 다음에 피아노도 치고 취미 활동도 하면서 그냥 일적인 스트레스는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. 기자로 일했을 때는 진짜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했어요. 그냥 남들 생각한 스트레스만큼 많이 받았습니다. 저도 어쨌든 좀 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.
이게 이제 집을 사고 나서 제가 바뀐 마인드였고요. 그리고 하나는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. 이게 개빡세요. 여러분, 이게 개빡세요. 살벌한 책임감을 느낀다. 왜냐면은 어쨌든 뭐 엄마랑 제가 같이 살지만 이거에 대한 모든 재반 비용은 다 지금 제가 부담하고 있거든요. 물론 엄마도 일을 하지만 엄마는 이제 엄마 개인적인 그거 하고, 물론 같이 돈을 벌려고 하는 그 목적은 있지만 어쨌든 완전히 엄마는 엄마의 인생이고 저는 제 인생이니까 이거에 대한 책임감을 오로지 제가 지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마트에서 일하는 급여 가지고 막 모자라가지고 막 찜질방에서 알바도 하고 막 툭하면 막 당근이든 어디든 들어가가지고 또 뭐 알바 좀 해볼 때 있나 막 이렇게 막 고민도 하고 그러거든요.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저축도 좀 해보고 생활비도 좀 마련해보고 어떻게든 좀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노력하면서 독립적으로 좀 읽을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, 거기에 대해서 진짜 막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. 물론 제가 뭐 이것뿐만 아니라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지려고 하는 편이긴 하는데, 그게 이제 끝판왕이 그런 거 있잖아요.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때 뭐 다 내 돈으로 하겠다, 아니면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감을 저는 늘 있어 오긴 했는데, 내 집 마련 해보니까 그거의 끝판왕은 여기에 대한 제가 정확히 지금 얘처럼 살고 있습니다. 어깨가 제가 내색을 하지 않는 편이지? 내색 많이 하나? 어깨가 등이 좀 굽었어요. 지금 약간 45도 정도로 기울었는데, 왜 기울었냐면은 자꾸 어깨가 무거워지더라고요. 자꾸 매달 나가는 금액이 많아서 그런가 계속 키가 줄어드는 느낌입니다. 안 그래도 키도 작은데 키가 자꾸 허리가 굽어가지고 키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래가지고 진짜로 3억이란 빚을 어깨에 메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아무렇지 않게 사는 건데, 물론 여기저기 내색하고 살면은 힘들겠죠. 그게 아니라 이제 저도 어쨌든 사람이니까, 그러니까 뭐 내색 안 하고 열심히 이렇게 좀 짊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. 거기에 대해서 오는 현타가 가끔씩 와요. 가끔씩 오는데 또 그거를 제가 취미생활로 또 잘 이겨내고 계속 이렇게 열심히 뭐 살아가려고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. 하지만 그 책임감이 굉장하다. 그러니까 저는 내 집 마련하고 느낀 점이, 가장들에 대한 그 시련들을 조금 알 것 같아요. 그 아버님들이 이렇게 막 가정을 먹여 살리려고 막 이렇게 막 모진 소리도 듣고 하면서도 이렇게 막 가정을 부양하잖아요. 저도 처음에 제 집 사기 전까지는 뭐 내가 저축하고 뭐 내가 돈 벌 거 쓰고 뭐 하는 돈 모으는 맛도 있고, 아니면은 뭐 크게 질렀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뭐 맛들이 다 있었거든요.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. 아무것도. 그냥 감옥 없는 쇠창살이다. 그러니까 누군가는 당연히 부러워할 수 있죠. 야, 어떻게 그래도 너는 뭐 집 가졌으면서 부러운 소리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,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막상 집을 사면은 뭐 거기에 대한 기쁨이 잠깐일 뿐이고,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한없는 빚쟁이고 그 노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정말로 살벌하고,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. 막 집 샀으니까 이제 뭐 오를 일만 남았다, 그런 거 없어요. 그런 거 없고, 그리고 또 부동산 침체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머릿속에 막 생각하면서 나는 집이 막 오를 거야, 그런 생각 1도 안 들어요. 그냥 어떻게 하면 오늘도 버티고 내일도 버티고, 이번 달 급여는 얼마고 다음 달 급여는 얼마고, 또 가계부 확인해가지고 또 적자면은 미치겠다, 어떡하지 걱정 들고,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. 뭐 나는 재테크에 성공했어, 나는 뭐 이제 뭐 인생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어,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.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안정감을 느끼는 거랑 이거랑 약간 별개의 개념이에요. 안정감대로 느끼되, 그 안에 살아가는 그날의 기록은 굉장히 부담감이 이빠이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저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고, 제가 느꼈던 건데,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감정을 조금 많이 받았어요. 더 이상 무시받지 않는다. 이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막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, 저는 곧 죽어도 하고 싶은 일은 벌리는 스타일이거든요. 무슨 말이냐면은, 뭐 대학교 잘 나와가지고 지금 뭐 제 전공이랑 병행되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정떨어진 일도 하고, 그리고 나름
어렸을 때 구민 공부, 경제 공부도 많이 했는데 그런 거 다 버리고 마트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. 그리고 또 마트에서 일하기 전까지 뭐 다양한 직업도 경험해보고, 소위 말해서 뭐 가족들은 제가 이렇게 좀 인생을 편하게 산다? 조금 아니면 조금 이렇게 막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. 일도 쉽게 그만두는 아이처럼 보이기도 하고.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엄청나게 들었어요. 어떻게 살래? 너 결혼은 어떻게 할 거면, 너 직장도 그렇게 불안정하게 다니면은 너 큰일 난다. 너 사람 못 만나고 아무튼 그런 온갖 잔소리를 다 들었어요. 대책 없이 산다. 그 나이에 호주는 왜 갔으며 막 그런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가지고 저거.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내가 경제적 기반으로 안정이 안 되니까 뭐 내가 뭐 보여주겠다고 얘기하는 게 다짐일 뿐이지 실속이 없으니까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. 나도 막 큰 소리도 좀 치고 싶고 나도 내 성과물을 좀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. 책 쓰는 게 뭐가 대수냐 뭐 이런 소리나 듣고 있고. 그래가지고 막 스트레스가 이렇게 쌓였죠.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어쨌든 내 집 마련하고 이거를 어쨌든 내가 힘들지만 잘 이렇게 갖고 나가면서 일도 열심히 하고 어쨌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니까 그건 있었어요. 가족이나 또는 뭐 가족이죠. 뭐 친구는 애초에 많이 없었으니까. 그러니까 누나들이, 제가 좀 누나가 많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일절 터치를 안 해요. 제가 이제 나이 30대 중반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직업이 불안정하네, 아니면은 뭐 결혼에 대한 뭐 잔소리, 뭐에 대한 잔소리, 뭐 이 기타 등등 뭐 돈을 어떻게 그거에 대한 터치를 정말 한 번도 안 들었어요. 그 전까지는 정말 무시했었어요. 막내다 보니까 정말 저를 애치고를 많이 했었는데, 근데 어쨌든 제가 엄마를 어떻게 보면 모시는 거죠. 모시고 이렇게 살면서 이 모든 생활비를 다 내가 온전히 감당하니까 더 이상 가족들이 또는 누나들, 매형들이 저한테 단 1도 터치를 하지 않고 전혀 무시하지도 않고 무시받는 대접도 받지 않고 있고, 아무튼 그게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그게 원인이 내 집 마련했을 때부터 였을 것 같다는 거죠. 네, 왜냐면은 그런 이 내 집 마련이 해주는 그 보호 장치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꽤 커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러니까 그만큼 유지하고 그거를 관리하는 게 빡센 거지. 그거를 열심히 갖고 있잖아요. 그러면 거기서 오는 웬만한 뭐 잔소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것들은 다 커버가 돼요. 다 커버가 됩니다. 그만큼 내 집 마련이 주는 장단점이 분명한 것 같아요. 어디 가서 솔직히 무시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뭐 내가 이거를 뭐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적어도 우리 가족은 뭐 아니까, 가족이 더 이상 나한테 어떠한 터치도 안 하고, 어떠한 터치도 안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, 제가 어쨌든 집 사고 그 다음에 저는 여전히 똑같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취미생활도 병행하고 막 할 거 다 하고 있어요. 할 거 다 하고 있는데, 그전에는 그거에 대해서 그만해라 저거 해라 뭐 이거 해라 별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1도 없어요. 그러니까 저도 더 드러내놓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,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금전적으로 도움받은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좀 더 당당하게 사회를 살 수 있는 뭐 그런 자신감 같은 게 있는 거죠. 그게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든 더욱더 책임감을 가져서 그 집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, 그걸 위해서 더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, 당근에서 더 이렇게 알바 같은 것도 더 찾고 있고 돈이 전부입니다. 아무튼 네, 그런 게 있고요. 네, 오늘은 부동산 서울 자가 내 집 마련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고요. 다음엔 또 뭐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네, 그럼 안녕.